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의 법정 싸움,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까? 그리고 알코올과 암, 외과의장의 경고에도 규제가 어려운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AI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이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오펀AI의 CEO 샘 알트먼이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AI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구글이 큰 승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사건의 배경 한때 동료였던 머스크와 알트먼, 이제는 법정에서 맞서다. 먼저 이들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오펀AI는 2015년에 비영리 AI 연구 단체로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이 함께 힘을 모았죠. 당시 머스크와 알트먼은 AI가 인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구글이 AI 개발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펀AI의 작은 문제가 커졌고 결국 오펀AI는 2019년에 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머스크와 알트먼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둘째, 머스크의 소송 오펀AI가 원래 목표를 배신했다. 머스크는 오펀AI가 영리법인으로 변하면서 원래 비영리 목적으로 세웠던 헌장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오펀AI가 AI 개발을 통해 얻은 모든 영향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영리법인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의 투자를 받으며 상업적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어요. 심지어 머스크 측은 오펀AI가 투자자들에게 경쟁사에 투자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며 소송장에서 배신과 사기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가 오펀AI를 고소한 뒤 자신이 설립한 AI 회사 xAI도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오펀AI의 반격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오펀AI 측에서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펀AI는 AI 연구와 챗GPT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구조로는 한계가 있었고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영리 구조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오펀AI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약 1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최근에도 6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펀AI는 여전히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머스크의 주장과 AI 시장에 미칠 영향. 머스크는 오펀AI가 영리 기업이 되어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펀AI는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에서 새로운 구조에 대한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오펀AI의 자금 조달 속도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머스크와 그의 회사 xAI가 승리한다면 오펀AI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경쟁사들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는 구글입니다. 현재 구글은 AI 경쟁에서 오펀AI의 뒤를 쫓고 있는 상황인데 오펀AI가 흔들린다면 구글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머스크가 주장하는 가처분 요청에 대한 심리는 1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심리 결과에 따라 오펀AI가 계속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머스크의 방해로 인해 시장 판도가 바뀔지가 결정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법정 싸움은 AI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AI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산업에 영향을 줄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오펀AI의 CEO 샘 알트먼이 벌이고 있는 법정 싸움과 그로 인해 AI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알코올 소비와 암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외과의장이 알코올을 암의 주요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경고하면서 알코올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규제가 쉽지 않은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첫째, 외과의장의 경고 알코올과 암의 연관성. 최근 미국 외과의장 피 맥머신은 알코올을 담배, 비만과 함께 암을 유발하는 주요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는 매년 약 10만 건의 암 발병과 2만 건의 암 사망이 알코올 소비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머신은 알코올 음료에 더 강력한 경고 라벨을 도입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현재 알코올 음료에는 임신 중이나 운전 중 음주의 위험을 경고하는 라벨이 붙어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규제가 어려운 이유 알코올 산업의 강력한 로비. 알코올 산업은 규제를 막기 위해 매년 막대한 자금을 로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맥주, 와인, 주류 산업의 로비 지출은 약 2,9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담배 산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담배 산업 사례를 보면 규제의 어려움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담배 포장에 그래픽 경고 라벨을 도입하려 했지만 담배 회사들이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연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업계도 규제 강화를 강하게 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세금 인상으로 소비 억제 가능할까? 알코올 소비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세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알코올 음료에 비교적 높은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세율은 1991년 이후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온스당 약 9센트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습니다. 1940년대에는 알코올 세금이 연방 수입의 약 10%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불과 0.2%에 그쳤습니다. 일부 주와 도시는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알코올 소비세를 인상하려고 시도했지만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는 지난해 알코올 세금을 갤런당 34에서 36% 인상하려 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던 술집과 레스토랑 업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넷째, 문화적 저항과 대중의 인식. 알코올 소비는 많은 문화권에서 축하와 전통의 일부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는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담배와 달리 알코올은 소량 섭취 시 건강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이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다섯째,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금주법의 실패? 1930년대 미국에서는 금주법이 시행되며 알코올 생산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법 술집이 급증하고 조직 범죄가 번성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졌습니다. 이 경험은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외과의장의 경고와 알코올 규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코올 산업의 강력한 로비와 문화적 저항, 그리고 과거의 금주법 사례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규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